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4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토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토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토큰은 API 키 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림, 긴밀의 외계인에서 납치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얘를요, 우리 그때 집합으로 이렇게 할 때 필요 없는 거, 그 불용어라고 하는데 얘를 제거하면은 요렇게 긴밀의 외계인에게 납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알림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각 단어별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분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남은 단어들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한 칸 띄운 거 스페이스한 요걸로 토큰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백이라든지 특수 문자들을 요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상 요렇게 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정 요소 때문에 요거 꺽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살려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이메일 주소를 할 때도 요게 골뱅이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요. 한글에는 조사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조사들. 자, 그래서 얘를 띄워쓰기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소로 나눌 건지는 그때그때마다 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토큰의 의미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픈 AI에서는 요렇게 우리 토큰은 요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PT-4랑 GPT 3.5랑 그리고 옛날 버전이 레거시에 따라서 토큰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GPT-3에서는 토큰이 3개 사용돼서 어떻게? 요렇게 사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한글로 해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GPT-4 같은 경우는 5토큰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인 경우는 와, 여기 한글이 9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GPT-3는 심지어 19토큰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점점 한글이 토큰화가 지금 잘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금액들이 지금 점점 이 토큰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쇼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토큰 값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한 토큰당 뭐 토큰의 가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GPT가 10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면 이 10만 개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방법이 우리가 오픈 AI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은 그 뒷말에 뭐가 들어오지? 라고 얘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뒷말이 뭐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가 GPT-4는 한국어 토큰 효율화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까 봤죠. 엄청 비쌌잖아요. 한글로 했을 때 토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얘를 거의 영어에 맞추겠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1.7배까지 맞추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토큰의 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토큰의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자격증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있어서 요거 이론 파트를 조금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콜랩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입력 문장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프롬프트는 사용자에게 AI에게 전달하는 명령이나 요청을 의미하며 이 명령에 따라 AI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 우리 챗GPT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재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가라고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사실 이거는 지금 초창기라서 나온 거지 나중에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됐을 때 인터넷 검색사라는 자격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챗GPT 아니면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거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지금 현재 중요성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대형 언어 모래, 텍스트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어내는 LLM과 같은 AI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AI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개선,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중요성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시, 입력 데이터, 출력 형식. 우리는 사실 이렇게 구분짓지 않았는데 이제 구성 요소에는 지시, 요약해줘, 간결하게 요약해. 이 문장을 50자 내외로 요약해. 그리고 입력이 여러분의 질문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해당되고 그리고 출력. 너 이거를 마지막은 하트 표시를 해. 아니면 얘를 표로 나타내. 이런 것들 우리는 출력 형식이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좋은 말, 나쁜 말 찾으면 되겠네요. 자, AI 모델의 크기 증가. 3번이 나쁜 말이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입력 데이터가 중요한, 아까 우리 입력 데이터는 뭔가요? 그죠? 입력 데이터. 내가 입력을 어떻게 하는 따라서 달려지기 때문에 얘는 품질이 좌우된다.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는 품질 개선이다. 3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모호성을 제거해야 하는 모호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4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할루시네이션 방지가 중요한 이유는, 할루시네이션은 뭐죠?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생성형 AI 활용 사례 중 업무 생산성 향상에가 해당되는 것은, 자, 업무 생산성이라면은 뭘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1번이죠. 재무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입력 데이터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가 한 가지 품질 향상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6번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AI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됐죠? 자, 7번. 다음 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뭐죠? 지시, 입력 데이터, 출력 형식. 답은 4번. AI의 모델의 크기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출력 형식 지정의 예시로 많은 것은 이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1번 이 정보를 목록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려해야 할 것은 효율성. 답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통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이유. 자동으로 결과를 정확하게 생산해내기. 빠르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2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기본 구조는 명확한 지시. 프롬프트는 AI에게 수행할 작업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뭐 해줘.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AI가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2004년 최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출력 형식 지정. AI에게 특정 형식으로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결국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AI에게 질문이나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여 프롬프트의 구조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사 이런 게 뭐냐면은 예시 없이 그냥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고 간단한 질문에 적합하고 단점으로는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뭐 우리가 표로 출력하라라고 하고 수 있지만 요런 형태로 출시해줘라고 예시를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개선한 것이 원샷입니다. 원샷. 원샷은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유사한 글을 작성해줘. 예시가 몇 개라고요? 하나.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낫겠죠. 그죠? 제로샷보다는 낫는데 원샷은 하나의 예시만으로 다양한 작업이 어렵고 응답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개선한 게 푸샷이죠. 여러 개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그죠? 여러 개 예시를 든 만큼 그 말은 뭔가요? 프롬프트를 많이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토큰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입력 토큰, 그죠? 프롬프트 토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딱 원하는 품질,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쇼츠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문제를 단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관련 사례를 제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어줘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단계 입력을 보고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롤 플레잉 프롬프트. 얘는 뭐냐면 롤이 우리 뭐였지 아까? 시스템, 뭐 유저, 어시스턴트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은 IT 전문가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리프레이징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AI가 다양한 관점에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해줘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이제 바꾸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리프레이징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이건 뭐야? 이건 어디에 해당해? 요거는 뭐야? 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요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하실 거면은 요런 것들을 조금 용어 자체를 좀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프롬프트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 우리 위에서 했던 게 뭐냐면요. 요렇게 프롬프트의 종류였다면요.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은 AI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전략이나 방법론입니다. 지금 우리 프롬프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페르소나 기법이 있습니다. 얘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당신은 엄격하고 여기 우리 따지면 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당신은 엄격하고 지식을 중요시하는 역사 교수야. 질문이 있어. 역사 교수야. 넌 역사 교수거든. 그런데 답변해줘. 중세 유럽의 경제 구조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역사 교수가 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롤 플레잉 기법입니다. 롤, 그러면 어떤 역할을 주겠네요. 그죠? 역할을. 사용자가 특정 역할을 맡고 AI와 그 역할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특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대화에서 효율적이다.
나는 고객이고 당신은 식당의 웨이터야. 메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질문을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보다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목표 중심 기법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말고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사용자가 원하는 최종 목표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AI의 답변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자, 목표는 내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2배로 늘리고 싶어. 내 웹사이트에 이제 역할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2배로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알려줘 라고 하면 AI가 이렇게 목표 중심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계층적 질문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질문. AI가 교육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이냐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답변을 물어지고 또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물어지고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에 들어오셔서 지난번에 했던 API 사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죠? 새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요해요. 요거. 자,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Shift 엔터. 자, 되셨나요? 자, 밑에 것도 필요합니다. 임포트 하는 거 Shift 엔터. 자, 그 다음에 키값 받아야 돼서 Shift 엔터. 자, 오픈 API 키 Shift 엔터.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생성, 클래스 가져오기, 그리고 객체 생성. 자, 그 다음에 타입 한번 확인하고요.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질문을 할 거라 쭉쭉 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몇 개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우리 요쪽에 텍스트 넣어가지고요. 지금부터 우리 하는 게 프롬프트야. 설명 좀 달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시프트 엔터. 자, 기본 호출부터 해봅시다. 기본 호출. 자, 우리 모델을요 따로 뺍시다. 변수로 하나 뺄게요. GPT 3.5 다시 터보. 자, 우리가
가장 싼, 가장 예전에 요런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다면은 GPT-4나 이런 데는 더 잘 나오겠죠. 그죠? 자, 이제 리스폰스 클라이언트의 채세 S 이렇게 이거 틀렸죠? T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우리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을 넣겠습니다. 이거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요거 대문자로 넣을게요. 모델. 이렇게 모델.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자, 역할 부여하기로 했죠. 누구라고요? 유저. 자, 이제 질문 내용.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프린트 리스폰스. 자, 여러분 요거 리스폰스와 우리 위에서는 오퍼레이션 사용했는데 상관없어요. 요렇게 점 초이스 그다음 콘텐트 메시지 이때 S 붙이지 않고요. 점 콘텐트.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사용자 유저가 질문을 했어. 날씨가 더워요라고 했더니 얘가 더운 날씨라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물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한테 역할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뭐를 추가하냐면 이렇게 시스템 시스템이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중국어 번역가야. 이렇게 얘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쉼표로 구분합니다. 역할에 대해서 쉼표로. 자, 그리고 나서 수행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꿔볼까요? 너는 영어 번역가야, 영어. 그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은
자, 이렇게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너는 63빌딩 관리자야. 자, 이렇게 했을 땐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더워서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친절한 심리 상담가야. 이렇게 하고 나면 날씨가 더워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주 물을 마시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작사가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요? 오, 와,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요거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서 여기서 밑에서 할게요. 이번에는 4.0, 4 미니 한번 사용해 볼게요. 4 미니. 4 미니. 자, 이제 조금 보기 편하라고 조금 수정할게요. 이렇게 여러 줄 쓸 거라. 자, 너는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헬프야. 자, 지금 시스템에 얘는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우승국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달면은 이렇게 브라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브라질 맞아요? 자,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저는요 얘가 이렇게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자, 역할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너 어시스턴트인데 답을 할 때는 요렇게 해줄래? 뭐라고? 오예.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의 예시를 든 거죠. 그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시 하나 들어줬으니까 너 이제 2022년 안 되나요? 2006년? 2024년? 2022년? 맞아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질문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요 쉼표 안 해줘. 쉼표. 2022년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한번 봅시다. 맞나요? 우승 국가. 이렇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저는 요렇게 예시를 하나 드러났잖아요. 예시 드러났어요. 그런데 얘가 이 예시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시스템한테요. 조금 더 역할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너는 도와주는 헬퍼야. 항상 대답은 오예로 끝나고 시작하고 간단하게 답을 해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오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나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한테 조금 금지어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위에 거 갖고 올까요? 위에 거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 봅시다. 복사해서 여기서 작업할게요. 자, 너는 뭐라고 하냐면요. 얘한테 금지어를 줄 겁니다. 노란 색깔은 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때는 금지어입니다. 금지어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질문을 신호등은 빨강, 초록, 파랑 다음이 뭐야? 라고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얘가 답을 하는지 노랑이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이렇게 금지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괜찮죠? 자 이렇게 금지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엄청 잘 되는데 여러분 중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시스템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는 API에 연동을 했고 거기에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가져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력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한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웹이든 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앱 웹을 파이썬을 가지고 간단하게 앱 웹을 만들 수 있는 글라디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그거랑 얘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질문을 챗GPT한테 질문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창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